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천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4명으로 엿새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을 끝내거나 되살릴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국민 모두의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1개월째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영국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공과 브라질 등 33개 적색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10일간 호텔에서 격리 조치키로 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시행 중인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를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기원조사차 중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은 중국이 조사팀에 투명한 기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전보다 100명 넘게 늘어서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444명 추가돼 누적 8만 1,9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14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169명, 경기 15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34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울산, 제주를 뺀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은 1,48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8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50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7만 2,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0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가 역대 가장 큰 위기인 3차 대유행이 끝날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비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민이 방역의 주인공이라며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나선 방역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측은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방역당국은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 대책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 중인 방역당국이 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측은 먼저 방역 대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더 세분된 방역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동 경로별 또는 지역별 이런 다양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금 가게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 다음에 또 일어나면 보상해줄게 했던 입법 있습니까?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체계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위주의 하향식 방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규제 중심이었다 그러면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서둘러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파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중이용 시설을 다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부 방역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은 강화하되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 수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그간 수렴해온 의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점검위원회를 오늘 열고 오후 2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점검위원회는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효능 효과와 권고사항 등을 살핀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검증자문단은 이 백신을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투여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지만 중앙약사심의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의 이 백신에 투여했을 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 책임자가 현지 시간 9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스칼 소리오 CEO는 이날 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전히 중증 발현을 막는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경증과 중동증 발현을 막는데 제한적이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2,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과 2상 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방식으로는 남아공 변이로 인한 경증과 중동증 발현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분배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측은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해당 백신을 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98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2월 128만 3천 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겁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36만 7천 명, 도소매업은 21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는데 30대가 27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20대는 25만 5천 명, 40대 21만 명, 50대는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스모그가 몰려와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고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온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 설 연휴에는 마치 봄처럼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목요일부터 설날인 금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3월 중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설날 이후에는 토요일까지 맑다가 일요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상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바닷길과 해안도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의 공습이 예상됩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연휴 내내 대기질은 나쁨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설 연휴 시작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성묘길이나 야외 활동에는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포장해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 명부 작성을 통해서 이용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이번엔 설 연휴에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둔 고향마을은 비상입니다. 440년 넘게 이어온 설 전통 의식을 취소하는가 하면 자식들 고향 방문도 만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위촌마을. 해마다 설 다음 날이면 마을 주민은 물론 귀성객까지 수백 명이 마을 가장 우더른인 촌장께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조선 중기인 1577년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440년 넘게 지켜온 이 마을 전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합동 세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감염 취약층인 70살 이상 고령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돼서입니다. 대동계 회장님하고 제가 둘이서 이제 촌장님 찾아뵙고 세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문이 굳게 닫힌 지 오래고 이웃 간 왕래도 뚝 끊겼습니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이번 설에는 고향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세뱃돈은 계좌 이체시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좀 잠잠해지거든 오너라 그랬어. 그래도 보고 싶은 자식과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애들도 많이 컸는데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꼭 갔으면 했는데 영 못 가네요.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설 명절. 부모도 자식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 올린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어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은 현지 시간 9일 저녁 7시 30분부터 감속 엔진을 가동해 속도를 시속 18,000km까지 낮추며 화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발사체에 실려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를 떠난 지 7개월 만입니다.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가 5번째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입국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특히 적색 국가에서 입국 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역시 봉쇄 조치를 연장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매텐콕 영국 보건장관은 적색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10일간 호텔에 격리하는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사전에 1인당 1,750파운드, 우리 돈 약 268만 원을 내고 지정 호텔에 예약해야 합니다. Every passenger must demonstrate a negative test result 72 hours before they travel to the UK, and every passenger must quarantine for 10 days. 기본적으로 적색 국가에서는 영국으로 입국이 금지돼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색 국가 명단엔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남아공과 브라질 등 3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등 그 밖의 국가에서 온 경우엔 집에서 격리해도 되지만 2일째와 8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예약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0파운드, 호텔 격리를 안 하면 최대 10,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적색 국가에서 입국돼 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재로 연방정부 16개 주지사 회의를 열고 봉쇄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신규 확진자 중 20%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음 달 초까지 봉쇄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를 시행 중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7일과 8일 이틀 연속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또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현지 시간 8일 기준 8만 명까지 줄어들어서 열흘째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겨울철 위기를 넘기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접종된 백신 물량은 4,320만여 회분, 1회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3,286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액 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들이 접수돼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액이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 증상을 보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72살 루즈 리게스피는 입 안에서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마이애미 비치에 거주하는 36살 그레고리 마이클은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2주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에서 3일이 지난 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월 말 현재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비슷한 사례는 모두 36건에 달하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에 접종한 3,100만 명의 미국인 가운데 36명에게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방문했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기원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짧은 기간 안에 규명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기원 규명을 위해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 주목을 받으며 논란이 됐던 현장들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화난 수산시장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aboratory incident hypothesis is extremely unlikely. 대신 박쥐나 천산갑 같은 동물들을 거쳐 사람에게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참가한 양완년 칭화대 교수는 우한이 최초 발병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연구해야 바이러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我们对不同国家的一些数据的研究发现，新冠病毒的循环可能比最初发现病例的时间早了几周。 전문가 팀은 또 콜드체인, 즉 저온식품 물류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시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 의문들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남긴 채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의 4주간 우한 일정은 끝났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 규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전문가들이 가야 한다는 중국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우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를 현재로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에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와 근거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협조를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WHO 데이터와 자체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유럽연합 승인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지원과 아울러 해외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지난달 29일 유럽의약품청에 백신 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하고 긴급 사용을 권고한 백신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EU 시장에 일괄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이 EU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또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목록에도 스푸트니크 V를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WHO 측은 현지 시간 9일 스푸트니크 V가 코백스 프로젝트 참여국들에 공급되는 백신 목록에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루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페루 수도 리마의 의료진에게 시노팜 백신이 처음으로 투여됐습니다. 앞서 페루는 지난 7일 시노팜 백신 30만 회분을 받았고 오는 14일은 추가로 7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페루 정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대통령도 이날 저녁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맞는 두 번째 설 명절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밥 한 끼 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